보자. 자, 앞서 그 시그마라고 하는 그 상황을 얘기를 했었죠. 그 시그마가 이렇게 SS끼리도 시그마가 나타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저번 시간 수소에서 봤었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원자들에서도 S오비탈끼리 시그마가 나타나는 건 당연히 나타나는 건데, 재밌게도 PZ 사이에서도 시그마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어떤 상호작용이 나타나냐면 바로 요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PX, PX 사이에 파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게 나타날 수 있어요. 좋아, 좋아. 그러면 이때 여기서 그 파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지금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렸거든요. 그럼 우선 이렇게 그려놓은 게 A 원자핵과 B 원자핵을 관통하는 아까의 핵간축입니다. 핵간축을 관습적으로 보통 뭐로 정한다고요? Z축으로 많이 정하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PX 오비탈은 어느 축으로 향해 있어요? PX 오비탈은 X축으로 향하고 있는데 당연히 기하학적으로 X축과 G축의 관계는 뭐예요?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이 경우 P 오비탈은 핵간축에 수직하게 향하고 있을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바로 PX 오비탈의 속성. 자, 그런데 PX건 PY건 한쪽의 함수값의 부호가 플러스면 반대쪽은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면 그건 A만 그러느냐? 아니요. B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B 입장에서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됐나요? 되죠, 됐죠? 그런데 하필 지금은 이 핵과 핵 사이 영역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나죠. 같은 부호끼리 만나요? 다른 부호끼리 만나요? 희한하게 다른 부호끼리 만나는 무슨 간섭? 상쇄 간섭이 되겠네요. 그럼 이때 함수값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바로 핵간 영역에서 함수값이 대부분 소멸돼서 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나버리니까 여기서 당연히 뭐가 발생하겠어요? 노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요렇게. 아시겠죠? 되십니까? 그러면 노드가 나타났다. 이거 안정해진 거예요? 불안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호작용이에요? N타입 본딩 상호작용이다. 이런 말이지. 되십니까? 됐죠, 됐죠? 그런데 이쪽은 하필 다른 부호가 만나요? 같은 부호가 만나요? 같은 부호가 만나죠. 그럼 같은 부호끼리 만나서 더해지면 크기는 커져요? 크기는 작아져요?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무슨 간섭? 보강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경우 만들어지는 분자기도 함수는 요렇게 됩니다. 근데 네. 저 딱 그 아래 모양이 확률이 90% 되는 지역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안티 본딩 상황에서 저 반절을
한쪽에 있는 반절을 다른 쪽에 있는 그 함수값이 이렇게 더해놓고 나서 노멀리제이션을 다시 합니다. 멀리제이션. 네, 그래서 모든 파동함수는 노멀리제이션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앞에 상수 살짝 바꿔서 전체 확률은 100%가 되게 재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뭐 크기를 아까에 대한 정확하게 산술적인 절반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까에 비해서 핵간축 영역의 전자발관 확률이 줄어들었다라는 사실만 인식하면 됩니다. 나머지 요소들은 말이 다 되도록 이미 계산을 완결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보세요. 뭐가 됐건 핵간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어때요? 증가. 그렇죠. 율이 커지고 있지요? 예. 맞습니까? 됐죠, 됐죠. 그래서 얘는 양자역학적 표현 뭐겠어요? 본딩이 되는 거고 이쪽은 엔타이 본딩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 어느 축에? 핵간축에 눈을 들이댑니다. 핵간축에 눈을 들이댑니다. 알겠죠? 그리고 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는 돌리면 모양이 유지되나요? 막 바뀌나요? 바뀌어요. 바뀌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360도마다 어떻게 돼요? 똑같아져요. 같아지죠?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이미지는 내 눈앞에 파란 분필 하나, 빨간 분필 하나 이렇게 잡고 내 눈앞에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그럼 뭐가 뭐 똑같아요? 뭐 바뀌어요? 바뀌죠?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런데 아무리 돌려도 다시 360도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죠? 이런 상황을 기하학적으로 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그마의 뜻은 뭐였어요? 돌려도 같은 상황. 돌려도 항상 똑같은 게 시그마죠? 파이는 돌리면 바뀌는데 360도마다 같아질 때를 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참고로 180도마다 같아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를 델타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배우는 수준에서는 델타 결합은 아직 나오지 않을 테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시그마하고 파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90도마다 바뀌면 어떡해요? 또 있어요. 시그마 델타 다음에 있는데 그 뭐 거의 내가 거의 나올 일이 없어서 외우고 있지 못하는 게 다 있어요. 그 수학적인 기하학적인 관계는 다 있어요. 자, 이때 얘는 엔타이 본딩이니까 관습적으로 무슨 표시해 줄까요? 백설표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X 써주는 이유도 알겠죠? 자, X 쓰는 이유는 누가 선형조합에 참여하기 때문에 EPX가 참여하니까 파이 X라고 써주는 거예요. 됐죠, 됐죠? 이것을 꼭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썼죠? 그 다음 네 번째 EPY 사이의 파이 인터랙션. 자, EPY는 내가 파란색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데 똑같다. 이때 EPY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요 설명이에요. 첫 번째, 파이 X를 90도 뭐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회전 조작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px니까 py는 이 상태에서 이 앞 90도 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딩이 되건 엔타이 본딩이 되건 요렇게 되건 요렇게 되건 파이 y는 이 상태에서 요렇게 이 상태에서 요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냐? 지금 회전 조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네. 됐죠? 그리고 이때 두 번째 파이 x와 파이 y는 자 전문 용어인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서로 디제너레이션. 축퇴. 볼. 근데 서로 축퇴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자, 영어 표현으로는 degenerated고요. 번역하면 축퇴인데 축퇴의 뜻이 뭐였어요? 에너지가 같은 상태. 축퇴의 뜻이 뭐였어요? 그래서 지금 필기하실 때 이 동그라미 4 밑에 1, 2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쓰면 돼요. 자, 축퇴의 뜻이 뭐였어요? 자, 축퇴의 뜻. 자, 요 밑에 쓸 건데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 대충 써볼게요. 서로 다른 오비탈끼리 에너지 준위가 같아질 수 있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그걸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명사로 쓰면 degeneration, 그래서 형용사 이제 pp 형태로 쓰면 degenerated. 무슨 말이겠어요? 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왜냐? 3차원 공간상에서 x, y, z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x축으로 잡았지만 다른 사람은 이걸 y축으로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x축하고 y축의 관계를 물리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의 에너지 상태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파이 x하고 파이 y의 에너지 준위가 같게 지금 표시되어 있죠? 저기 지금 보면 얘도 지금 이렇게 똥똥똥똥 해가지고 같지? 이게 뭐야? 이런 현상이 축퇴. 알겠죠? 자, 그러면 엔타이 본딩도 뭐겠어? 엔타이 본딩도 축퇴. 됐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쓰시고요. 자, 쓰셨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제 시그마랑 파이 그것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시간 뭐예요? 뭐래요? 시그마랑 파이 에너지 계수 관계도 있잖아요. 당연히 하겠죠. 그것도 해요. 당연히 하겠죠. 자, 그거 쓰십시오. 자, 쓰십시오. 자, 쓰셨습니까? 썼죠, 썼죠? 썼죠, 썼죠? 자, 자, 그 다음, 지운다. 자, 이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으쌰. 얘도 지우고. 그림은 안 지워. 그 다음, 5. 5. 자, 5는 이제 뭘 좀 이제 하나 살펴봐야 되냐면, 이게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해볼까? 시그마와
파이에 대한 시그마와 파이에 대한 시그마와 파이의 차이에 대한 직관적 설명. 엄밀하게는 시그마와 파이가 선형대수학 용어라고 했죠. 예. 근데 이제 그 선형대수학 용어이지만 그걸 이제 화학에 가지고 와가지고 뭐 결합이 어떻네, 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나 그럴 때 시그마 파이를 쓰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런 식의 실제 나타나는 화학 결합을 설명할 때 시그마와 파이로 구분하는 게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대강 좀 알아보자 이런 얘기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선 첫 번째 1. 시그마 is usually stronger than pi. 자, 물론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유잘리란 말이 있잖아. 그치? 유잘리. 그럼 이 말은 안 유잘리. 뭐 무슨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유잘리.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건 왜 그러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모델링을 좀 해보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 줄게요. 자, 여기 줄게요. 여기 그림 준다. 예, 줄게요. 줄게요. 으쌰. 지우고 이것도 지워버리고. 자, 요걸 핵간축이라고 했을 때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어떤 오비탈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A 원자, 여기도 어떤 오비탈이 있고 이게 B 원자. 그러면 딱 봐도 이건 시그마 상호작용이에요, 파이 상호작용이에요? 시그마 상호작용이죠.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 뭐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마디. 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핵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도 핵이 있겠지. 그러면 시그마 결합을 이루면 요 안에서 여기에 뭐가 있는가? 이런 애들을 결합 전자라 할 수 있고, 이 결합 전자는 지금 핵, 간, 축 내 주로 위치한다고. 그지? 그렇잖아요? 이런 상호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시그마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핵과 전자 간 거리는 상대적으로 가깝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핵과 전자 간 사이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겠어? 이 둘 사이의 인력도 어떻게 되겠어? 크게 나타나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자, 여기 똑같이 A 원자가 있고 여기 똑같이 B 원자가 있는데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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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뭐 그리려고 하는 건 알겠죠?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상황이 본딩이 됐건 엔타이 본딩이 됐건 이제 파이 상호작용이 나타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 이 오비탈에 원래 배치된 전자들이 있겠지. 맞아요?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그러면 이때는 핵하고 전자 간 상대적으로 뭐로 가까워? 뭐네?
왜 뭐냐? 파이 상호작용을 할 때는 요 결합 전자들이 핵간축에 머물러 있어. 핵간축에서 벗어나 있어. 핵간축에서 벗어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자에게서 멀어지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네. 좋아.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도 멀게 되니까 이 둘 사이의 인력이 어떻게 되겠어? 인력이 상대적으로 작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보통의 경우는 파이 결합보다 시그마 결합이 강한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시그마하고 파이 결합 중 반응성은 누가 크겠어? 파이가 크죠. 조금 더 약한 파이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시그마 결합이 직접 반응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알겠죠?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파이 결합에 비해서는 경우의 수가 적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파이 is more reactive than 시그마 이렇게 쓰기도 해. 무슨 말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응성이 크다고. 약하니까 잘 변한다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두 번째 이 결합 길이가 매우 가까울 경우만 파이 결합이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중결합, 삼중결합에 대한 루이스 구조 훈련을 받죠. 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이중결합, 삼중결합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놓은 그것이 전 우주에 존재하는 화학결합 중 사실은 마이너한 녀석들이에요. 전 우주에 나타나는 화학결합 중에 사실 파이결합은 매우 귀한 녀석들입니다. 그 귀한 것만 따로 모아서 계속 배우니까 파이결합 맨날 나타나보다 아니에요. 파이결합이 나타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왜냐? 이게 이미 핵에서 전자 간 거리가 멀잖아요. 파이결합을 이루려면.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핵과 핵 사이 거리가 만약에 더 멀어지면 이 핵과 이 전자 거리는 더 멀어지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해하셨어요? 핵간축에 있는 전자는 핵간 거리가 좀 멀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핵과 전자 사이 거리는 크게 멀어지진 않아요. 여전히 가까워요. 그런데 이미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핵과 핵 사이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핵하고 전자는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핵간 거리가 조금 멀어져도 시그마 결합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지만 결합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파이 결합은 거의 없어져 버려요. 정전기적 인력이 매우 약화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이 말은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서만 나타난다? 바로 아주 결합 거리가 가까울 경우만 나타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예시 이겁니다. 케이스 1 이겁니다. 케이스 1에 대한 예들을 적어 볼게요. 이럴 때 이중결합 많이 보죠? 네. 루이스 구조 배우고 수능 화학 원에도 이런 거 천지백깔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 얘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딱딱 이주기. 그렇지. 바로 이주기 원소 사이에서예요.
그런데 전체 주기율표에서는 2주기 원소가 대다수예요. 사실 2주기 원소는 몇 개 안 돼요, 사실. 몇 개 안 되죠? 그럼 이 말은 전 우주의 파이 결합은 흔하다는 얘기예요, 귀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상호작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잘 봐요. 자, 이런 분야 본 적 있죠? 뭐 되게 어려운 거에 매우 유명한 애예요. 산소예요. 산소. O2의 루이스 구조잖아요. 나쁘지 않은 건데, 짜잔.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불가능. 귀여워요. 오른쪽 불가능하잖아.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잘 봐요. 산소하고 황의 관계는? 조기 차이. 같은 조기 조 같아요. 조기 같은 방향 차이. 16 조건. 산소하고 황의 관계는 내가 예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아이소 일렉트로닉. 무슨 뜻이에요? 등전. 전자 배치가 같은 이런 말 했죠? 왜 전자 배치가 같아요? 뭐 16족 16족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무슨 룰 만족하죠? 옥텐 룰 만족하죠? 옥텐 만족하나요? 만족하죠? 근데 놀라운 건 이런 건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요? 본 적 없죠? 왜 본 적 없겠어요? 불가능해. 없으니까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결합 길이가 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주기 원소인지라 이미 원자 반경이 커서 결합 거리가 멀어요. 그럴 경우는 뭐가 효율적이지 않다? 파이 결합이 효율적이지 않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맞습니다. 쓰였어요? 다 썼죠? 썼죠? E는 이중결합 강한 거. 일 아니야? E는 금속. 이가 뭐예요? E요. 자, 우선 쓰시고요. 우선 쓰시고요. 자, 썼습니까? 썼죠. 그 다음, 케이스 1이 있으니까 뭐도 있겠어요? 자, 춘다잉. 춘다. 으쌰. 케이스 2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예시들이 있을 수 있냐면 짜잔 뭐 요런 거나 요런 거나 뭐 이름은 뭐죠? 얘 이름은? 요거 이름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시스템. 황산 요거 인산. 인산 이건 어디서도 많이 나와요. 생물책 펴면 뭐 맨날 나오죠? 얘가 어디 붙어 있는데? DNA도 있죠, ATP에도 붙어 있죠, 뭐 하여튼 뭐 엄청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황, 인 몇 쪽이에요? 3주기죠. 그럼 아까 케이스 1하고 좀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둘의 공통점? 3주기랑 2주기가 결합해 있어요. 산이에요, 산. 이 둘의 공통점? 바로 산소요. 산소가 관여하면 이중결합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 산소는 뭐가 크죠?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가 커서 산소 주변은 결합 길이가 짧아져요.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얘기는 전자를 내어놓는다는 얘기예요?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끌어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소가 주변 결합전자를 끌어들이니까 결합전자가 산소 쪽으로 끌려올 거고 그 덕에 반대쪽 원자핵도 같이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황이나 인이 3주기 원소여도
산소 등과 결합하면 결합 길이가 짧아지니까 파이 결합이 종종 나타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플로린. 플러리는 이중 결합을 하면 옥텟을 초과하게 되죠. 이 고마, 이 곰. 예상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네. 자, 썼습니까? 썼죠. 그죠? 그 다음. 지금 다? 아니요. 빨았어. 자, 보자. 학교 내일 가요? 예. 부럽죠. 그래요. 좋아. 자, 네, 준다. 세 번째는 뭐야, 쓰리도 있어? 금속과 이제 리간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금속은 빨간색으로 써볼까? 금속과 리간드 사이의 배위 결합에서 여기서 또 파이 결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지금은 설명하지 않고 나중에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쪽은 다 설명드리긴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차기원. 왜 착화물이라고 해서 그 저번 학기 때인가 뭐 중간 그렇지 그때 슬쩍 했었죠. 그때 왜 그 강한장 리간드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강한장 리간드, 약한장 리간드. 그 특히나 이 리간드가 강한 장일 때 금속과 뭐를 할 수 있다? 파이 결합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때 파이 백본딩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게 파이 결합이에요. 알겠죠? 파이 역결합이라고 이렇게 한글로는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뭐 당장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그랬나 보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파이 결합은 막막 나타나는 거예요? 귀예요? 귀합니다. 알겠죠? 이유는 뭐에서? 이유는 약해서.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파이 본딩이 시그마 본딩보다는 보통 덜 안정해요. 알겠죠? 보통 덜 안정해요. 근데 좀 더 안정하죠. 그렇죠. 맞아. 네, 그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보이시죠? 그러면 이 상황은 사실 유잘리란 얘기 유잘리 아니란 얘기예요. 유잘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요거를 굉장히 주목하셔야 돼요. 주목하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외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외우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이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줄게요. 지우서 슥슥슥슥 지우서 슥슥슥슥. 그러면 시그마가 파이보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본딩이 보통은 더 안정해요. 보통은 더 안정한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 상황에서만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3, 4, 5, 6, 7에서만 이렇게 돼요. 다른 경우에서는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특별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특별한 상황이냐? 요렇게 다른 경우에서는 파이보다 시그마 본딩이 그래서
스트롱하다는 얘기는 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더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경우는 시그마 본딩이 더 안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히 역전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외우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럼 저기 적힌 5개에서 역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나머지 그 몇 가지들은 일반화할 수가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그런 경우는 그림을 그냥 줍니다.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외워야 될 건 이 5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을 하나 생각하셔야 되냐면 SP 믹싱이라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 SP 믹싱이 뭐냐? S와 PZ 사이의 시그마 인터랙션 현상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짜잔. 자, 무슨 축? Z축. Z축 핵간축. 자, Z축 핵간축에 예를 들어 짜잔. 요게 ES 오비탈이라고 합시다. 어떤 A 원자에. 됐죠? 그럼 이제 A 원자가 원자가 여기 있는 거지, 그지? 여기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G축이니까 짜잔. 짜잔. 여긴 누구 원자가 있는 거예요? 여긴 B 원자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G축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EPZB. 됐죠, 됐죠? 네. 자, S 오비탈은 그 표면 함수값 분포가 뭐예요? 양수 요렇게 플러스 값으로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런데 P 오비탈의 속성상 요렇게 한쪽이 플러스고 요렇게 반대쪽이 마이너스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다른 부호끼리 겹쳐요? 같은 부호끼리 겹쳐요? 그러면 하필 이렇다면 여기서는 보강 상세 뭐겠어요? 보강 간섭이겠죠? 그러면 이때 상황을 뭐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쪽은 큰 변화가 없는데 요 영역에서 짜잔 짜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쳐져 버린다. 무슨 말 알겠죠? 됐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강 간섭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이 상호작용도 시그마겠어요, 파이겠어요? 시그마요. 이 또한 시그마라는 건 알겠죠? 핵간축에 눈을 대고 돌렸을 때 변화가 없을 테니까요. 그죠?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그마 결합을 뭐라고 부른다? SP 믹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A 원자의 ES와 B 원자의 EPZ 누구하고 누구? 한쪽 원자의 ES와 다른 쪽 원자의 EP 무슨 말 알겠어요? 예. 요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나타나서 시그마 결합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죠? 그런데 이때 두 번째 하나 알아두실 건 서로 다른 AO끼리 에너지 준위가 비슷할 때만
LCAO가 효과적입니다. 우선 쓰시고요. 그러면 얘를 말을 바꾸면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냐면 AO끼리 에너지 차이가 크면 어떻게 된다? MO 형성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뭐가 좋냐면 공유 결합보단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슬쩍 설명을 드리지만 뭐 예를 들어 NaCl 우리가 저런 걸 보고 공유결합이라고 그래요? 이온결합이라고 그래요? 이온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Na1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쟤는 분자를 이루지 못하느냐? 바로 소듐의 최각 오비탈하고 염소 최각 오비탈이 에너지 중위가 크게 차이 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분자 궤도 함수를 수학적으로 만들고 나서 계산을 한 것과 분자를 이루지 않는 이온 결합을 이룬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격자 에너지를 비교하면 격자 에너지 쪽이 더 크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런 녀석들은 분자 궤도 함수로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분자를 이루려면 이런 식으로 분자를 이루려면 그 원자 오비탈들 사이가 뭐 해야 된다? 원자 오비탈들 사이가 에너지가 비슷해야 된다고. 그러면 비슷한 게 제일 비슷한 게 뭐야? 제일 비슷한 게 같을 때가 이렇게 같을 때가 분자 궤도 함수를 제일 잘 이룬다고. 무슨 말 알겠죠? 뭐 본딩인대로 안타입 본딩 멘타임대로.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자 여기 설명 썼죠? 썼죠?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수업 시간 언제까지인지 아시죠? 벌써 끝났어요. 그럼 끊고 다음에 가요? 그럼? 자 지운다. 줄게요. 지우자. 그러면 1, 2, 3 바로 Z라고 쓰면 뭘 얘기하는 거죠? 원자 번호. 네. 지금은 원자 번호. 이 원자 번호가 3에서 7. 원자 번호가 3에서 7까지는 ES와 EPZ 사이의 에너지 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SP 믹싱 이 상대적으로 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와 시그마 사이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 사이를 연결하는 논리 구조는 매우 계산적이기 때문에 더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 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SP 믹싱이 잘 돼서 역전된다. 이 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또 뭐? 역전이라는 게 저 상태. 네, 요게 역전된 거예요.
요게 역전된 거예요. 보통은 어디가 안정하다고요? 시그마가 안정하다고요. 시그마가 안정한데 이게 특별한 상황이라고 했죠. 이 특별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 SP 믹싱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SP 믹싱이 일어난다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이런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SP 믹싱을 무시하고 계산하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계산 결과예요. 아주 거대한 계산 결과의 최종 결론인 거라서 얘를 100% 정성적으로 설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계산 전 코딩 과정에서 SP 믹싱을 코딩에 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코딩에서 SP 믹싱을 빼면 뒤집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성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역으로 저 어디 있을까? 그럼 여기 뭐 그래 한마디만 더 쓰면 그럼 이 말은 SP 믹싱이 뭐하면 약하면 원래대로 시그마가 더 안정해져요. 알겠죠?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 8번부터. 알겠죠? 8번부터. 8번 누구? 산소부터 얘가 땅 이렇게 뒤집히게 된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네. 자, 쓰시고요. 근데 막 탄소 골격하면서 C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하면 그 다 시그마 드랍으로 이어져 있다 하지 않나요? 얘는 C2 분자입니다. 전 우주에 오직 탄소 원자 2개만 있을 때 이렇게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탄소 골격만으로 돼 있는 건 탄소가 몇 개쯤 모여 있는 거예요? 무한개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가 무한개 모여 있을 때의 구조와 탄소 2개로 이루어진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자, 쓰시고요. 자, 썼어요? 네. 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얘기는 됐고요. 자, 그다음 요 줄게요. 줄게요. 으쌰. 6번 전자배치. 이거 했는데 선생님. 7번. 이게 7번이어야 돼요? 예. 7번 전자배치. 자, 전자배치 뭐 얘네들 다 하면 돼요. 알겠어요? 얘네들 다 하면 되는데 전자배치 뭐하고 뭐만 고려하면 된다? 싸움 원리.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 and 훈투를 만족시키면 그만입니다. 됐죠? 자, 이건 됐고요. 요때 두 번째 그래서 예를 들어 N2 한번 해보자. N2 가장 유명하니까 해보자. 자, 그러면 질소는 원래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질소는 원래 최외곽 전자가 5개죠? 그럼 5개 채워.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러면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전자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10개 있지? 10개를 밑에서부터 파울리 원리 훈투룰에 따라서 쭉 채우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죠? 요게 N2의 전자 배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뭐 여기서 탄소면 전자 하나씩 빼면 되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붕소는 또 빼면 되고 뭐 이렇게 개수 맞춰서 쭉 세우면 된다고. 그러면 하필 이 경우는 N2라고 하면 N2는 자, 딱 전자 배치 보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한 상자기성이겠어요? 반자기겠어요? 바로 반자기성이겠죠? 자, 왜 반자기성이에요? 여기에 홀전자가 없죠? 그럼 홀전자가 없기 때문에 얘는 자석에 넣으면 자석에 끌리겠어요? 자석이랑 대면대면 하겠어요? 자석이랑 대면대면 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자석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누구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BO
Counting Star. 결합 차수. 그 노래 몰라요? Counting Star. 밤하늘에 B.O. 자, 미안해요. 내가 괜히 시작했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B.O. 어떻게 계산해요? 333 바로 333 본딩 전자에서 엔타이 본딩 전자 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에서 여기 있는 전자 개수 빼가지고 2로 나누라고 했어. 그러면 이 경우 6 빼기 0 나누기 2 하면 3. 인데 이게 누구랑 상관관계가 있는 거라고? 질소가 삼중결합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랑 아 뭔가 관계가 있겠구나 라고 해석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됐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마지막 퀴즈. 질소와 N2 중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것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두두두두두 당연히 N2 누구겠어요? N2 바로 요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저번에 얘기했던 수소 분자 분석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주양자 수가 무한대가 되는 상태가 뭐인 거예요? 바로 자유전자가 나타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인데 원자는 이 전자를 떼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분자는 전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떼어내야 되니까 요게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게 나타난다. 알겠죠?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1.3은 또 누구를 하면 되겠어요? 1.3은 1.3은 내용이 누구겠어요? 8번, 9번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1.3 산소 플러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됐죠? 자,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네. 그러니까 저 8 빼기 2로 안 하는 이유는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8 빼기 2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왜냐면 어차피 이거 상세되니까. 예, 뭐 나름 아무데나 가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선생님 돌려드릴게요. 예, 조심히 가요. 홍춘. 야 노현우 카파 안 가져가? 아까 포즈가 안 줬을 때 진짜 개죽일 뻔했어. 이거 영상 찍은 거 겁나 웃기게 찍고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건우예요. 그래요. 그래요.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선생님 이거 네. 안티 안티 쪽 있잖아. 아무도 안 보고 있어. 안티 쪽도 원래 시그마 낮아요? 안티는 원래 안정할수록 더 불안해져요. 왜냐면 상호작용이 원래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안티본딩에서는 SP 믹싱이 안 나타나요. 왜냐면 안티본딩은 이미 원자오비탈보다 에너지 상태가 아주 큰 상태니까 SP 믹싱 현상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안티는 역전 불안해. 네, 안티는 역전되지 않아요. 안티는 그냥 원래 안정했던 게 그냥 아주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심하세요. 저 이해가 안 돼. SP 믹싱 때문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게 뭐 그냥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딩 과정에서 그 가정을 넣냐 빼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딩을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AI한테 학습을 시켰더니 뭐라고 답하는데 걔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계산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럼 안티는 뭐 왜 SP를 안 보였는 거예요? 이미 얘는 원래 원자 상태보다 에너지 차이가 심하잖아요. 네. 심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SP 믹싱을 굳이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려한다고 계산해도 이쪽은 안 변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원래 안정했으면 더 불안해진다라고 설명하면 그만인 거예요. 왜냐면 안정하다는 얘기는 상호작용이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상호작용이 강하면 청력이 나타나도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근데 선생님 에너지 차이를 말하실 때 이거 차이를 엄밀하게는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차이인데 이게 가까워 이 둘이가 비슷해질 때 약간 가까워질 때 SP 믹싱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N타입 본딩이 될 때는 그 효과가 또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시그마 본딩을 설명할 때만 요 SP 믹싱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설명할 수 없어요. 만약에 더 설명하고 싶으면 그 자기가 계산화학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짜 죄송한데 한번 아니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요 두 개가 충분히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얘가 밑으로 내려온다고. 왜요?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SP 믹싱이 안 될 테니까요. 에스펙싱이 되면 높게 나오는. 그런데 얘가 가까우면 SP 믹싱이 되고 그때 얘가 위로 올라간다고. 근데 안티는 얘는 영향받지 않아요. 영향받지 않는 이유가 얘는 그냥 원래 상호작용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상호작용이거든요. 더 큰 상호작용이 나타나서 원래는 다 안정해야 되잖아요. 원래 안정해지는 만큼 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이게 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안정하다라는 건 상호작용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네. 상호작용이 강한 건 인력이 나타나서 강하면 청력은 또 마찬가지로 청력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시그마가 안정해져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N타입 본딩은 더 불안해져야 된다고요. 더 강한 상호작용을 하니까 청력도 더 크게 나타나서. 근데 얘하고 얘가 하필 비슷해지면 여기 있어야 될 얘가 위로 올라간다고. 어차피 얘는 더 높아지고. 예, 어차피 뭐 더 불안정해질 거고. 근데 이거 왜 한 개만 하는 거예요? 맞아. 요 고전 역학적 해석에서 왜 한 개만? 전자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그때는 전자 청력도 고려해야 되니까 벡터 연산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직관적 설명을 할 때는 전자 하나만 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실 저희가 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두 개 있는 그러니까 그 전자 두 개 있을 때 안티는 어떻게 전자가 있어야지 사실 그렇게 뭐 그런 그 전자 두 개가 N타입 본딩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자 두 그러니까 개-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이건 본딩에 있죠. 네. N타입 본딩에 있죠. 네. 핵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핵을 찢어내는 거예요. 네. 그런 상호작용이 동시에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핵을 끌어모을 거고 얘는 핵을 찢어낼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합차수에 영향을 못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핵을 끌어모으는 애만 6개가 있는 거고 여기는 핵을 끌어모으는 전자가 없으니까 결합을 이 형성이 되고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즉, 이 하나하나의 전자가 이런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요런 전자는 이런 N타입 본딩의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다 그림으로 그리는 건 힘들겠죠. 왜냐하면 사실 또 전자 간 청력도 고려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전자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직관적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 역할이 각각 있다는 그냥 그냥 얘는 안타의 역할을 하고 네. 하나하나마다 그런 역할을 한다. 다 모든 전자 어디 위치 뭐 그런 거는 힘들고 전자 한 개만 딱 위치 했다고 했을 때 그것만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표현할 거죠. 수 있고. 근데 한꺼번에 탁 집어넣으면 이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림 그리기가 힘들다는 거죠.